네 번째는 만주 지역의 토착 민족들을 여러분들 아는 뭐 산융, 동호, 뭐 예맥 이런 여러 동이 뭐 이런 민족들을 중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학자들도 그걸 옛날부터 이렇게 그룹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김육부리는 사람이 1944년에 처음으로 동북통사라는 책을 통해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 지역의 고대 민족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은 김육부는 네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지배했던 고대 민족들을 네 개로 나누는데 한족, 숙신족, 부여족, 동호족 이렇게 나눴어요. 숙신하고 부여는 완전 다른 족속이죠. 근데 이 한족에 나눈 거에 보면 한족에 속하는 고대 민족들이 누구냐 하면 한족은 연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빼고 신석기 시대부터 뭐 여기에 소속되는 민족이 조선족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족은 별도의 민족도 아니고 한족이란 한족. 이건 중국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한족, 한국 하는 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육불이 동북통사를 통해서 이 만주 지역의 고대 민족을 설정할 때부터 조선족은 한족에 속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동이라는 사람이 1987년에 중국 동북통사 여기서 동북민족 계통을 정리하는데 이 사람도 집단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했는데 요서지역 우리 뭐 요서적 기자조선 고죽국 있는 여기 그 요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서를 고상족, 고대 상족, 옛날 상나라족 그런 뜻인데 고상족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연족과 고죽족과 고조선이 들어가 있어요. 고조선족은 상족의 일파일 뿐이다 이게. 그래서 화족이라는 거죠 결론은. 이거랑 이거랑 뭐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서부의 산융, 남부의 맥, 예와 맥, 남부의 맥과 북부의 예.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남북으로 예와 맥이 나눠져 있었다. 그러니까 예, 맥과 고조선족을 나눠 놓는 거죠 또. 별개의 민족이다. 너네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북부의 숙신하고 예맥과 고조선족을 3개로 별도의 집단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이런 전통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진행되면서 더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5번째 장에서는 이 만주 지역의 토착 세력들을 동북사제에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왕면우라는 사람이 그에 대한 동북 지역의 토착 민족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굉장히 긴 논문인데 2004년에 그 동북사지의 고조선 관련 논문이 실리는 거의 첫 해에 이 글이 실리는데 자 동북 지역 최초의 3대 토착 민족도 이거를 물론 그 사람 논문에는 이런 지도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지도에다가 이제 표시한 거예요. 표시하면 이 토착 3대 민족은 연호 집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연산산맥 넘어 요 이쪽에 있는 거 연호 집단. 근데 요 연호라는 거를 호자라는 거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죠, 그죠? 근데 책에 보면 호는 맥이에요. 호는 맥이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맥, 예맥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한국이랑 연결할 거를 염두에 뒀는지 호라고 써요. 호. 지 논문에서도 호는 맥이다 이렇게 써놓고도 하여간 연호 집단 그 상세한 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 예맥 집단 그죠? 동이 예맥 집단의 맥이 바로 요 호인데 이거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된 건 동이 예맥 집단은 이 만주 지역의 이 중심부에서부터 한반도 북부.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은 한반도 지형 안에는 이제 표시를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산동.
산동 지역의 레이와 회이 지역, 이 지역이 동이예맥 집단이라고. 그 다음에 숙심 집단. 숙심 집단은 백두산 위쪽에 이렇게 비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있던 동북 지역에 토착된 가장 최초로 형성된 집단은 세 집단으로 크게 나누는데, 문제는 이 세 집단이 모두가 화학의 민족 혹은 중화고족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전부 다를. 자, 그래서 그 왕면후의 논리를 조금 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연호 집단, 그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연호 집단은, 호는 맥이라고 써 있어요. 하상주 시대부터 북쪽 땅에 거주했던, 하상주 땅의 북쪽에 거주했던 토착의 화학의 민족을 구성하는 일부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놓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 하상주 시대부터 북쪽에 거주하던 화학의 민족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산융, 동호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호 집단에서 나중에 산융이라고 불리건 동호라고 불리건 그 후예들이니까, 연결된 후예들이니까 전부 다 화학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은 연산산목 그 장성 부근부터 서효화 중상류까지고, 이 하가점 하층 문화, 이들이 연호 집단이 형성한 고고학적인 문화가 하가점 하층 문화와 그 후기의 위영자 문화다. 그 다음에 선상 혹은 선주의 선연, 그 연나라 이전의 민족, 그런 얘기. 선연과 호 혹은 맥, 이게 합쳐진 건데, 이들이 바로 고구려의 치를 가진 석성의 기원지다, 이 지역. 하가점 하층 문화부터, 하가점 하층은 기원전 2300년에서 기원전 160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최초로 중국의 전체 역사에서 최초로 치를 갖춘 석성이 나옵니다. 치는 뭔지 아시면 석성을 쌓는데, 토성도 아니고 석성을 쌓는데 이렇게 돌출부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건 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동이예맥 집단, 아까 만주 지역의 그 중심부와 한반도 서북부, 그 다음에 산동반도까지 이루어지는 동이예맥 집단, 여기 다 들어가죠. 여러분들 아는 몇 개에는 고이나 대수, 소수맥, 그 다음에 청구나 북발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몇 개는. 예개는 북해와 동해, 산동반도의 회의와 레이, 이게 전부 동이예맥계인데 역시 중화고족의 일부다. 중화민족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상세하니까, 이게 동이예맥 집단의 일부는 또 하가점 하층 문화와 연결되고, 산동반도의 용산 문화나 악성 문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이 문화는 전부. 그래서 이 그 동이예맥 집단은, 이 왕면후도 그런 얘기한다. 동이예맥 집단이 바로 요하 문명을 주도한 세력이고, 산동에 있던 산동에 레이와 회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산동의 동이 문명은 황하 문명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산동반도에 있던 동이의 문명, 즉 회의와 레이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있던 그 동이의 문화가 황하 문명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만주 일대에 있던 동북이의 문명, 동북이의 문화는 그게 요하 문명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왕면의 얘기는 간단히 요약하면, 산동의 동이 문화가 황하 문명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만주 일대의 동이 문화가 요하 문명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황하 문명이건 요하 문명이건 그 건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는 동이예맥 문화라는 거예요. 이 동이예맥 집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분리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과감히 하느냐. 왜? 이 집단은, 이 3대 집단은 모두가
중화민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이 문명을 한국의 그 어떤 고대사의 어떤 주도 세력이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자기의 역사의 핵심이 되는 황하 문명의 주도 세력이 동이 세력이다.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도 동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 3대 집단이 전부 중화민족, 중화고족의 일부이고 화하족의 일부라고 선언을 한 상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이 예맥 집단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적성묘 계통이다, 이게. 돌무지모둠이라고 해요. 돌을 쌓아서 뭐 적석총을 만들건 석관묘를 만들고 하는 돌을 쌓아서 만드는 그런 무덤 계통인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고구려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런 동이 예맥 집단의 후예로 그런 적석청 계통의 묘제 문화를 계속 이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왕면후의 논리를 전제로 하면 동이 예맥의 후예가 고구려니까 고구려도 화하족의 일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숙심 집단인데 이것도 역시 중화고족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집단이 전부 다가 중화고족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여간 백두산 위쪽에 목단강이나 거기에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앵가령 상층 문화에 해당하는, 이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강평원 일대에 있는 고고학 문화들이 전부 숙신 집단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세한 걸 잘 몰라도 이 왕면후의 동북 지역의 최초의 3대 토착 집단들은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이 세 개로 나뉘는 민족들이 전부 다 중화고족의 일부라는 논리. 자, 5번째로는 논문들. 지금 아까 9개의 논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화인민국 공화국 학자들의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이 바이두 백과에 나오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고, 논문 분석하는 대상에도 있는 건데, 묘유와 유자민이라는 사람이 기자조선연구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첫 번째 국가 정권은 기자의 나라, 즉 기자조선이어야 한다. 한국 사서에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는 3조선설이 있지만 단군조선은 믿을 만한 역사가 아닌 신화일 뿐이며 사실무근이며 이른바 단군조선은 하나의 나라라는 실체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뭐 백과사들도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하여간 중화인민국 공화국 학계의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실체가 없는 전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그 단군조선에 대한 얘기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연구도 안 하고. 뭐 할 이유도 중화인민국의 입장에서는. 6번째는 그 제가 말씀드린 동북 사지에 실려 있는 9편의 논문을 제가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총 9편인데, 자, 그 발표된 순서대로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조춘영이가, 이게 첫 번째 논문입니다. 조춘영.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학자들은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중국의 어디 저 지방에 처박혀 있는 뭐 향토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그 동북 공정 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의 뭐 중진 이상의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춘영의 입장을 간략히 소개하면, 은말 주초에, 그러니까 은나라 망하고 이제 주가 쓸 때 고죽국 지역인 요서의 객좌현, 커자, 중국은 커자에 가서 기우국을 세웠는데, 이게 바로 기자조선이고, 그게 주나라에 신속을 했다. 주나라의 신하로서 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위만조선이 밀려서 한반도에서, 이게 예전에 동북공정 이런 거 있기 전에 중국에서 일반적인 그 기존의 견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한반도 북부는 중국 역사상 내부의 민족 정권이다. 기자나 위만은 전부 다.
한반도 북부까지 역사상 중국의 영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까지는 왜 기자가 밀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위만이 밀려갔으니까 한반도 북부까지는,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처음 세워진 곳은 요서 지역이지만 그 이후에 위만조선이 그 밀려서 한반도 서북부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중국의 역사 영토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익숙할지 몰라요. 지금부터가 이제 머리 아픕니다. 이거 왕면후 얘기는, 왕면후는 기자조선에 대해서 위만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만주 지역 토착 3대 집단을 이렇게 세 가지 집단으로 보면서 모두가 중화민족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당연히 그러면 이 3대 집단, 즉 동이, 예매기건, 연옥은, 숙신이 만든 모든 역사는 중국사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뭐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명명하지 않을 뿐인데 모두가 중국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묘의와 유자민입니다. 이건 같이 쓴 건데 따로 각자가 따로 쓴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논리를 전개를 하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같이 씁니다. 자, 근데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논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은말 주초에, 그러니까 은나라가 상이 망하고 주가 쓸 때 그 얘기입니다. 기자지국, 그러니까 역사 기록 기자의 나라의 최초의 국호는 조선이 아니다, 이게. 기자가 조선을 건국한 게 아니라 진국이다, 이게. 진국. 한반도 남부에 진국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한반도 북부도 아니고 요서 지역도 아니고 기자 세력이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쓸 때 어디론가 이주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춘영이라는 사람은 요서 지역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기자조선을 세웠다 그러는데 글로 간 게 아니라 한반도 남부에 와서 기자조선을 세운 게 아니라 진국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진국의 후예들이 나중에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초기에 북상을 한대요. 진국이 북상을 해가지고 대동강 유역에서 새롭게 국호를 조선으로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국이 나중에 조선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도 한반도 북부까지가 중국의 역사적 영토였는데 묘위나 유자민의 논리로 가면 한반도 전역이 처음부터 역사적 강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나라 무왕이 조선 후에 그 봉했다는 것은 조선 후가 아니라 기후에 봉한 거다, 이게. 조선 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게. 기후에 봉하는데 조선 후는 진국을 조선으로 바꾼 이후에 조선 후라는 명칭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최초로 그 나라를 세운 거는 진국이고 그게 한반도 남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만 지역이 옛날에 진국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진한이나 뭐 이런 개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한은 기자가 세운 진국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묘이나 유자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디 지역의 향토사학자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반도 남부에 기자가 와서 진국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진국을 세운 기자의 후손이 나중에 춘추 시대 초기에 대동강 중상류 지역으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국과 조선은 같은 기자의 후예들이 만든 그 나라인데 이름만 바꾼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상세한 거니까 이런 건 나중에 보죠. 그래서 기자는 화족이기 때문에 기자가 진국을 세웠건 조선으로 이름을 바꿨건 그건 전부 다 중국사라는 겁니다. 기자가 진국을 세울 때 한반도 남부에 와서 진국이라는 국가를 세울 때 한반도는 신석기 말기였대요. 그래서 모든
문자며 뭐 양자미네 이런 걸 기자가 다 한반도, 그때는 그 한반도에는 남북은 북부건 간에 완전히 신석기 말기 상황이었대요. 청동기가 없었대요. 골 때리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사를 배워본 사람, 한국 지금 그 역사에서 청동기, 한반도 청동기의 시작을 기원전 1500년대, 2000년대까지 올려놨어요. 정식으로 학회에서. 근데 기자가 춘추 초기면은 기자가 올 때 진국을 세웠으니까 은말 주초면요. 언제입니까? 기원전 1000년, 1100년 아니에요. 그때 한반도에는, 남부에는 신석기 말로 청동기도 없었다는 얘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최신 어떤 고고 발굴이나 이런 자료도 공부하지 않은 거죠. 신석기 말기래는. 이런 학자들의 논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이런 조춘영의 논리지만 동북공정 이후로 별의별 희한한 논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더 희한한 것도 많습니다. 자, 이 장정향이는 뭐 비슷한데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은말 주초에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에 조선을 건국했다. 자, 기존하고도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자가 그 상이 패망하면서 그 고죽국 지역, 즉 요서 지역에 가서 조선을 건국했다 이런 게 그 상식적인 일반화된 거였는데 기자가 한반도 서북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조선을 건설한 것이 요서 지역이 아니라 서북부다, 이게 한반도. 이게 거의 대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부터 요서 지역에는 고죽이나 영지, 기라는 본국이 있었고 이 기국과 기자는 상관이 없다. 기국,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 방정, 뭐 기후 방정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기라는 본국이지 그게 기자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자는 처음으로 간 게 한반도 서북부에 가서 조선을 건설했다. 그래서 기자는 화하족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것은 화하족 지배족이 가서 원주민들과 그 한반도 북부의 서북부의 원주민들과 결합해서 만든 거다. 자, 장군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 이거는 하상시대에 대부분은 은말 주초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시기를 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간단히 얘기 드렸죠. 하나라 5대 상왕이 있는데 이거는 하상주 할 때 하입니다. 그 하나라 때 5대 왕 때 제후국으로서 상이 있었어요. 그 상이라는 제후국의 3대 군주인 상토라는 사람이 한반도 한강 남부에 진국을 세웠다. 아까 그 유자민 얘기랑 유사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를 더 올라가요. 아까 구별해 보십시오. 여기 묘위와 유자민을 얘기할 때는 은말 주초에 했다 그랬잖아요. 한반도 남부에 가서 진국을 세웠다는 게 기자가 가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지금 장군의 얘기는 기자가 아니라 하나라 때 세웠다는 게 진국은 이미 하나라 때, 하나라 5대 왕 상왕 시절에 하나라의 제후국으로 있던 상나라의 군주인 상토가 한반도 남부에 와서 진국을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이미 은말 주초 훨씬 이전이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 남부의 원주민은 은상 세력에 의해서 진국으로 통일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진국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이게. 한나라 말기에 사만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여러 민족으로 우선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이 진국은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상이 정복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말 주초에는 은나라가 망하고 주왕이 밀릴 때는 그때는 다시 기자가 가서 한반도 북부에 조선을 세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장군의 얘기는 하나라 때부터 한반도 남부에는 이미 진국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은말 주초에 상이 망하면서 기자가 한반도 북부로 다시 들어온다.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자조선이 형성됐을 때는
한반도 남북부의 기자조선과 남부의 진국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게. 한강을 경계로 남부에는 진국이 있었고 북부에는 기자가 새롭게 와서 세운 조선이 있었다는. 역시 이들도 진국이건 기자조선이건 중국의 지방 정권이 놀랍죠. 아마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논리입니다.